법안 심의와 민생 현안 해결에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좌파 장기 집권의 그 야욕을 멈출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패스트트랙 우여곡절 끝에 표결 처리됐습니다만 앞길이 그야말로 구말립니다. 득실 계산에 들어간 각 당, 이번 처리 과정에서 공조를 해온 여야 사당은 법안 처리 일정 협의를 시작했고요. 한국당은 이에 맞서서 천막당사 또 장외투쟁 같은 강경 모드로 대치 전선을 이어가면서 20대 국회는 정말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상황입니다. 오늘 정치와 호장용,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정재 자유한국당 의원 두 분 모시고 패스트트랙 지정 그 이후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이제 어제 새벽에 이제 패스트트랙 지정이 완료가 됐는데 그 이후에 이제 자유한국당 의원님하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님 두 분이 이제 마주 앉으신 거는 저희가 처음입니다. 오늘 어떤 얘기들을 해주실지 정말 궁금한데 우선 패스트트랙 지정 자체 그 네. 과정에 대한 평가부터 좀 간단히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강 의원님. 뭐 화면에 여러 번 잡히시던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번 결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이 패스트트랙 지정이라는 것은 그 협상의 저는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협상의 시작일 뿐이다. 이게 뭐 선거 법안을 본회의장에 올려서 본회의장에서 표결 처리한 것이 아닙니다. 네. 공수처 설치법을 본회의장에 올려서 표대결을 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제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하는 그 시작만을 했을 뿐이거든요. 결국은 이만큼 국회에 다수를 점유하는 사람들이 논의하기를 원한다, 처리하기를 원한다는 것이고요. 그렇다 그러면은 이거에 반대했던 소수 정당은 이제는 패스트트랙으로 지정이 됐으니 이 논의에 저는 참여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회법에 따라서 두 상임 특위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이 됐는데요. 이제 국회가 이 선거법과 이 공수처법, 검경 수사권 조정법을 이제 상임위에 올려서 최장 330일간 저는 충분히 토론을 해서 함께 통과시킬 수 있는 단일안을 만들어낸다면은 최고의 성공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어쨌든 저는 이제 국회가 지금부터 이 대화와 타협의 정신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제부터 시작이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김 의원님도 뭐 화면에 보니까 안경도 벗고 그것도 굉장히 열심히 앞에서 외치시는 장면을 봤는데 지금의 결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먼저 결과 평가하기에 앞서서요. 네. 지난 한 주 동안 국민들에게 굉장히 불편한 모습을 보여드려서 굉장히 송구스럽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그야말로 그 불법과 편법으로 일방 독주하는 이 집권 세력에 맞서서 제1야당으로서의 그 처절한 몸부림으로 좀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이번 그 패스트트랙 그 지정한 건요.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 정말 그야말로 일방적인 독선, 독주 그리고 장기 집권에 시동을 걸었다 그렇게 봅니다. 뭐 다 아시겠지만. 쉽게 얘기하면 이번에 패스트트랙에 태운 두 법은 간단한 겁니다. 선거법은 정의당의 의석수를 늘려줘서 한마디로 민주당이 더 큰 단일 대우를 만드는 거예요. 범진보 세력을 만드는 거였고, 그다음 공수처법은 뭐 검찰이 충분히 제 기능을 함에도 불구하고 소위 말하면 대통령 입맛에 맞는 홍위병, 호위무사 더 센 칼 하나를 더 찬 거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부터 공수처 신설은 반대를 했고 선거법은 합의를 해야 되는 게 여태까지 그 모든 정치의 관행이고 관례였습니다. 그래서 합의를 같이 하자라 했는데 저희가 쉽게 얘기하면 왕따를 당한 거죠. 야당 니네 입 다물어 이렇게 된 거였고요. 지금 우리 강병원 의원님께서 이제 이거는 지정을 패스트트랙의 논의의 시작이다라고 했었는데 이게 정말 진정성을 가지면 이 사전에 논의를 했어야 되는 거고요. 저는 이게 논의의 시작이 아니라 답정려다. 답이 정해졌으니까 너는 따라오기만 해. 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또 좀 더 엄밀하게 얘기하면 소위 말하면 그 정권 연장을 위한
이제 시동을 걸었다. 그리고 논의의 시작을 좀 더 진정성 있게 했으면 좋겠는데 글쎄요. 여전히 이제 처음- 두 분 말씀 들어보면 네. 이제 앞으로가 또 답답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래도 이제 저희들은 또 이제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또 국회가 좀 잘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가지고 그래서 다음 얘기를 좀 넘어가겠습니다. 포스트 패스트 트랙 지금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관건인데 지금 사당 원내대표가 오늘 오전에 회동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입장문도 하나 나왔던데 어떤 내용인지 좀 소개부터 좀 해주십시오. 일단은 뭐 그 사당 원내대표가 오늘 모여서요. 논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그 법안 논의를 위한 5당 원내대표 회동을 제안했습니다. 자유한국당 포함해서 모이자는 거죠. 예. 네. 패스트트랙 지정이라는 거는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본회의장에서 의결한 게 아닙니다. 최장 330일간의 네. 국회법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서 330일간의 논의의 시작 강제를 하는 거죠. 네. 그런 거기 때문에요. 그리고 국민 안정과 이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추경 처리에 나서달라. 주경철 지금 그리고 올라와 있죠. 네, 국회에 넘어와 민생 있습니다. 경제 법안 심의 등을 하자고 한국당에 제안을 했습니다. 네. 저는 보면은 이렇게 국회가 좀 할 일이 많은데요. 이번 그 국회 사태들도 보면서 국민들께서도 상당히 인상을 많이 찌푸리셨을 텐데. 입장문에도 사과문도 들어 있습니다, 그죠? 그렇죠. 사과 표현도 들어 있습니다. 자꾸 이제 우리 김정재 의원님께서는 이게 그 불법이고 편법이라 그랬는데 이 불법과 편법을 거침없이 행사했던 것은 자유한국당이었습니다. 동료 의원을 의원실에 감금을 했습니다. 최입의 의원 사건이었죠. 예, 그리고 네. 국회 방해 사무처 계시던데. 공간인 네. 의원가를 점거했습니다. 네. 그리고 거기에 있는 팩스를 파괴하고 기물을 파손한 것이죠. 거기에 접수되고 있는 법안들을 이인재 의원이 뺏어서 훼손하는 장면들도 이미 국민들이 보고 있었는데 저희 당에게 자꾸 불법 편법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있을 수 없는 얘기라 생각하고요. 사보임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 사보임의 문제는 바른미래당 내부의 문제입니다. 바른미래당 내부의 문제 삼아가지고 국회에서 이런 불법 편법이 용인돼서야 되겠습니까? 사보임 정말 3번만 했다가는 무슨 국회를 불태울 분위기예요. 자, 지금 이제 사보임이나 뭐 이런 그 국회 선진화법 관련해서도 뒤에 좀 얘기를 좀 하도록 하고요. 지금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거는 네. 패스트 트랙입니다. 그래서 여야 사당의 어떤 입장이 일단 나왔는데 핵심은 5당 원내대표들이 모이자라는 겁니다. 지금 자유한국당도 조금 있으면 아마 저기 나경원 원내대표가 기자회견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니까 오늘 오전 얘기를 보면 해동 통보도 못 받았다라고 하는 걸로 봐서는 좀 부정적인 입장이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입장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소위 말하는 국회를 이렇게 난장판으로 만든 원인 제공을 한 게 민주당입니다. 지금 뭐 방금도 회동하는 통보도 하지 않았지만 그냥 야당 무시, 멸시, 뭐 경시, 투명인간 취급을 안 합니다. 대한민국 제1야당의 114명의 의원은요, 단순히 국회의원 114명이 아니에요. 다들 20만 이상의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입니다. 그런데 제1야당이 좀 힘 있다는 이유로 민주당이 좀 힘이 있다는 이유로 또 제2중대, 3중대, 4중대까지 갖췄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1야당을 아예 취급을 안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원내로 그냥 달려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지금 조금 전에 뭐 불법 무슨 뭘 우리가 저 자유한국당이 했다고 그러는데 먼저 불법을 하고 소위 말하면 그 강도짓을 하고 들어오는데 거기에 그냥 무방비로 원인 그렇게 제공은 하세요라고 민주당에서 할 수는 없는 했다라고 겁니다. 말씀하시는 그래서 건가요? 네. 야당 국회의원으로서는 당연히 이 불법 사보임이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얘기를 하는데요. 아시다시피 불법 사보임은 저 바른당에서 했지만 바른당이 지금 같이 하는 겁니다. 사개특위 위원을 사개특위에 지금 패스트트랙을 반대한다고 얘기하니까 아예 사람을 갈아치워버린 거예요. 그것도 불법으로. 그것도 본인 의사에 반해서. 네, 그 얘기는 이건 조금 너무나 더 많이 이따가 하자고 제가 너무나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했는데 네. 이 불법 사보임을 그냥 놔둘 수가 없는 겁니다. 처음부터 불법 사보임을 했어요. 반론 그리고 입장에서 말씀을 하셨고요. 네. 아니, 근데 그래서 이제 근데 그건 나중에 할 네, 기회를 분명히 네, 주시는 거죠. 네, 네. 그러면 제가 좀 양보를 하겠습니다. 아까 왜냐하면 말씀하신 거에 대한 반론 지금 반론은 반론은 아직 덜했죠. 뭐 너무나 많습니다. 조금 이따가 하시죠, 뭐. 아니 저희 마저 해야 되겠어요. 네, 왜냐면 하십시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네. 불법으로 저 의안 접수를 했어요. 탈법이죠. 이거는 뭐냐면 지금 현행법은 직접 서류를 접수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지금 법에도 없는 거예요. 법에도 없는 건데 의원들이 의안과 앞에 있었어요. 의안과 앞에서 비폭력 시위를 했습니다. 비폭력. 이건 회의 장소가 아닙니다. 의안과는. 거기 있었는데 이메일로 접수를 한 거예요. 이건 법에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탈법 의안 접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다음에 또 회의를 열 때는
아예 자유한국당에 연락도 해주지 않습니다. 통보도 해주지 않고요. 회의장 보통은 회의 시간과 장소를 알려주게 법에 돼 있습니다. 협의도 거쳐야 되고요. 네. 이 모든 것을 그냥 한 번에 생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야당으로서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느냐? 그냥 불법이 행해지고 국회의 모든 그 야당의 권한을 이렇게 묵살하는데도 가만히 있어야 되느냐? 그거는 저는 국회의원으로서 직무유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뭐 국회 선진화법을 운운하시면서 협박, 겁박을 하시는데요. 배지를 뗄 각오를 하고 네. 국회 선진화법으로 넣으려면 넣으세요라는 각오를 하고 바닥에 누운 겁니다. 그리고 아무도 폭력을 쓰지 않았어요. 지금 폭력을 쓴 거는 민주당 빠루니 망춘이 등장한 걸 민주당이지 한국당이 아니었고 다친 사람들도 한국당 의원들입니다. 그 민주당으로 얘기하시면 또 반론 나오시는데요. 그건 민주당인 거 네. 그거는 뭐 네. 저희가 다 증거가 있어서 하는 얘기고요. 네. 저희가 지금 하고자 하는 말은 뭐냐면 소위 불법에 항거한 국회의원 야당 의원으로서의 저항입니다. 저항권의 행사고 당연히 해야 되고 그게 국민의 목소리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한마디만 더 여쭙고 제가 강병원 의원님께 반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정기 의원님 제가 아까 처음 드렸던 질문입니다. 네. 5당 원내대표 회동을 제안했습니다. 지금 이제 협의를 이제부터 해보자라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좀 단칼에 자르는 그런 느낌인 것 같고 앞으로 한국당은 어떤 식으로 그렇다면 대응을 하실 예정이신지. 저는 이게 단칼에 자른다는 게 아니고요. 네. 진정성이 없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네, 지금 현재 현재로서는 상태로서는. 네. 네. 이렇게 난장판을 만들어 놓고 정말 진정성 있게 하려면 지금 방금 큰 난장판이 벌어지고 사고가 났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서로가 대화를 물밑에서 하면서 치유의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시간이 그게 필요하다. 정치입니다. 네. 그게 정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일이 있었는데 오늘 갑자기 또 회동을 하자. 그것도 통보도 안 하고 그리고 지금 저 여당과 야3당이 저렇게 발표를 하고요. 이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한국당은 존재하지 않은 정당으로 무시하는 정당으로 이제 그 길을 확실히 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거는 누가 뭐라고 해도 민생입니다. 민생. 네. 민생이에요. 저희가 지금 이번 이 투쟁의 가장 근원적인 이유도 민생입니다. 우리가 간과할 수 있는 게 사실 왜 이러느냐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경기 침체가 뭐 마이너스 성장까지 가고 이렇게 민생이 엉망이라고 국민들이 아우성을 치는데 야당이 과반수를 저희가 얻어야만이 소위 말하면 문재인 정부의 정책도 바꿀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근간에는 민생을 두고 있는데요. 지금 이 5당 원내대표 회동하는 것도 민생에 대해서 논의하자는 말이 나와야 됩니다. 네. 그래야만이 저희가 물꼬를 좀 틀 수 있을 것 같고요. 민주당도 알겠습니다. 아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거라고 제가 믿습니다. 길게 말씀하셨으니까 또 강병원 의원께도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아유, 좀 말 한마디 못하고 또 집에 가는 줄 알았습니다. 지금 보면은 저희가 이제 그 추경안을 제시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게 이제 6조 7천억 정도 되는데요. 네. 이게 그 국민 안전 이 부분에 2조 2천억이 있고요. 네. 이 경기에 대한 대응하기 위해서 4조 5천억 정도가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IMF라든지 월드뱅크에서는 끊임없이 한국 같은 경우는 재정 건전성이 있으니까 재정의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죠. 하고 지금. 있습니다. 네, 그래서 IMF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한해서 우리 한국당도 경제 어려운 점들에서 굉장히 많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황교안 대표도 기회 있을 때마다 경기 어렵다라고 얘기하고 경제 위기, 민생 파탄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네.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산불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 포항 지진에 대한 후속 지원 등 이런 것들에서 필요한 재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안에서 한국당은 예비비로 써라. 경기에 대해서 이렇게 무슨 일자리 예산 만들고 이러는 건 반대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여야가 한번 머리를 맞대볼 수 있는 저는 고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말 그렇게 민생과 경제 위기를 얘기를 하시니까 이 추경을 논의하기 위한 이 명분으로 저는 국회에 들어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6.7조 중에서 한국당이 이런 예산은 여기다 쓰지 말고 이렇게 쓰자라고 제안을 해주시면서 국회에 들어오신다 그러면은 이 대화의 문이 열리지 않을까 싶거든요. 추경이 하나의 고리가 될 수 있다라고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시는 생각을 거고요. 하고 네.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국당 같은 경우도 탄력근로제 기간 늘리자라고 얼마나 주장하셨습니까? 네. 그리고 최저임금에 대해서도 어느 누구보다 앞장서서 걱정하셨던 분들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 경사노위에서 어쨌든 탄력근로제를 6개월로 연장하자라는 의결은 안 됐지만 다수 의견을 모아서 왔지 않습니까? 네.
최저임금 결정체계도 개편하자라고 와 있고요. 그럼 이런 것을 명분으로 삼아서 이제 패스트트랙 지정이라고 하는 큰 일은 승패가 뭐 낮다고도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미 지정이 돼버렸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거에 대해서는 좀 잊으시고 이제 민생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명분으로 해서 국회에 들어와서 국회를 정상화시킨다라 그러면은 얼마나 많은 국민들께서 싸울 땐 싸우더라도 또 민생을 챙기기 위해서는 국회가 한 목소리를 내는구나. 이런 모습으로 저는 봐주실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제발 부탁드립니다. 정말 민생 파탄 얼마나 구호 많이 외치십니까? 그리고 경제 위기 얼마나 저희 문재인 정부 욕하셨습니까? 그러시니까 이 경제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산불, 미세먼지, 국민 안전 등을 위한 추경부터 하기 위해서 빨리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예, 아주 좋은 안이시고요. 민생에 대해서 논하는 거는 언제든지 합니다. 저희가 원내 논의는 그건 당연히 의무입니다. 국회의원의 의무고요. 또 야당의 제1책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암이 걸렸는데 무좀약을 주는 거예요. 예? 지금 만약 경기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기본적인 근원적인 처방은 소위 말하면 문재인 정부의 반기업 정서, 규제 일변도, 그리고 지금 그 소위 말하는 소득 주도 성장 이런 것들 아닙니까? 그리고 가짜 거기서 경기 결과 경제가 나빠지고 국민들이 아우성이니까 이거를 잠깐 땜질식으로 또 추경안을 작년에도 가짜 일자리 추경 예산도 넣고 이래서 했지만 그렇게 별의별 수단을 다 동원해서 했지만 여전히 경기는 안 좋아지고 국민들은 더더욱 힘들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추경 얘기를 해요. 처음에 이 추경 이야기는요. 미세먼지 추경을 하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미세먼지 바로 오케이입니다. 당연히 해야죠. 그리고 강원 산불 나고 포항 지진이 인재라는 게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재난에 대한 예산은 바로 즉각 투입을 해야 된다. 그래서 한국당이 바로 빨리 재난 예산을 빨리 추경으로 하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의 원천을 소위 말해 예비비가 1조 8천억이 있으니 이걸로 쓰고 또 필요하면 추경 예산을 더 내든지 하자 이렇게 했거든요. 그랬는데 갑자기 들고 온 게 6조 7천억의 이상한 일자리 예산인 이런 걸 또 들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끼워넣기가 더 커진 겁니다. 어쨌든 시비를 하면 그러니까 왜냐 잠시 경기가 침체됐을 때 잠시 추경을 이렇게 돈을 퍼붓으면 0.몇 %라도 잠시 반짝 효과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반짝 효과로 과연 지금 무너지는 경제를 살릴 수 있을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총선용이죠. 그리고 파퓰리즘적인 총선용인데 이제 우리 국민들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한 수 위입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떠들어봤자 현실 경기가 이렇게 최악으로 달린다는 거 국민들이 더 체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빚내서 추경을 이렇게 불필요한 데 하지 말고 빨리 아까 우리 강병원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국민들이 필요로 한 재난 예산 빨리 그거 정리해서 이것만 빨리 통과시키고 비재난 예산은 다시 한번 진지하게 논의해보자는 게 저희 당 약간의 여지는 입장입니다. 조금 보이는 것 같아서. 그럼요. 저희 재난 예산은 완전히 이거 하나만 예, 제가 여쭤보고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도중에 이제 문재인 정부의 반기업 정서 얘기하실 때 제가 그냥 생각이 난 건데 어저께 문재인 대통령이 삼성 가지 않으셨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 감옥에 부분에 그렇게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만 좀 말씀. 그러니까 모든 걸 적폐로 몰아가지고 소위 말하면 촛불을 등에 업고 모든 소위 말하면 기존의 정치 주류를 형성했던 사람들 다 지금 적폐로 몰아서 다 집어넣었지 않습니까? 직권남용이라는 이유로 그 직권남용을 그 기준을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에 아마 들이대면은 대부분 다 청와대 반 이상이 다 지금 감옥으로 가야 될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지금 점점점 분노하고 있다는 걸 청와대 민주당이 반드시 직시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기업에 대해서도 뭐 국민들 다 아실 거예요. 얼마나 반기업 정서를 많이 부추겼습니까? 이재용도 다 아시지 않습니까? 네. 그래놓고서는 삼성도 그렇게 정말 저희 가족들도 뭐 삼성에 근무하시는 분이 한 분 계시지만 정말 무섭고 두려웠다고 합니다. 네? 언제 문을 닫을지 모르고 어떻게 될지 몰라서.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다가 안 된다는 게 이제 안 거죠. 그러니까 이제 손을 내미는 거죠, 대통령이. 그래서 결국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를 이끌어가는 것은 그것이 중소기업이 됐든 중견기업이 됐든 대기업이 됐든 기업이라는 거죠. 그리고 대한민국은 특수성이 있습니다.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이 다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하나를 치고 싶어도 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줄줄이 다 하나로 그냥 무너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에 대해서만큼은 시장 경제 원리가 작동되도록끔 좀 규제하지 말고 저도 좀 얘기를 내버려 하게 겁니다. 해주시죠. 네. 이제 강병원 의원께 좀 시간 많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김정지 의원님 얘기를 들어보시면은 마치 뭐 찬성하는 것처럼 하지만 결론은 반대입니다. 그래서 반대를 위한 반대라고 얘기하고 정쟁만을 외치는 정당이라고 저희가 비판을 하는 겁니다.
소방관들의 국가직화를 반대를 합니다. 그런데 말을 하면은 반대하는 게 아니래요. 근데 막상 그 법 통과시키려고 그러면 못하게 합니다. 논의가 있어야죠. 논의가 왜 논의를 없었습니까? 해야지. 끼어들지 정책은 마세요. 논의해야죠. 네. 끼어들지 마세요. 그 고3들의 올해 하반기부터 무상교육을 실시하자고 합니다.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 하자는 거는 우리 국민들 모두가 바라는 바입니다. 하자 그러는데 반대합니다. 왜? 걔네들이 이제 뭐 18세가 되면은 벌써부터 이제 뭐 선거에 선심 쓰는 거다 해가지고 반대를 합니다. 국민들은 원하고 있지만 모든 걸 다 그런 식으로만 바라봐서 반대를 하는 거죠. 또 뭐 합니까? 이런 추경도 똑같지 않습니까? 마치 좀 저는 충분히 좀 이걸 고리로 해서 명분 삼아서 들어오시라고 얘기하지만 반대를 합니다. 만약에 그런 부분에 관해서 뭔가 예산이 좀 허투루 쓰이는 게 있다 그러면은 협의를 해가지고 바꿀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일단 반대부터 하는 겁니다. 대통령이 삼성에 가가지고 정말 이 비메모리 시스템 반도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물어봤는데 그걸 가지고서 무슨 뭐 재판받는 문제를 얘기하면서 반기업 정서를 여전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어떻게 앞뒤가 많습니까? 대통령께서 얼마나 노력하고 계십니까? 그런 부분들 안에서 정말 대통령이 나서가지고 현대차를 가고 내가 홍보 모델이 되겠다. 그리고 삼성에 가가지고 정말 우리나라가 삼성이 정말 잘하고 있다. 정부가 할 수 있는 일 열심히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우리 국회 같은 경우 김성태 원내대표가 있을 때는요. 규제 관련된 법 4법이나 통과시켜가지고 규제 혁신에 좀 새로운 면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런 법들에 관해서 할 생각은 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 일단 무조건 정부가 하고자 하는 것을 일단 반대하고 보는 거기 때문입니다. 지금 청와대의 자유한국당 해산 청원이 150만 명을 돌파한 모양입니다. 왜 많은 국민들이 이 청원에 나서고 있겠습니까? 지금 20대 국회에 들어와서 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원하는 개혁과제를 가로막고 있는 최대 걸림돌이 바로 자유한국당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번 이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우리 국민들은 적나라하게 자유한국당의 민낯을 봤을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도 얼마나 궤변들이 정말 난무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당장 25일만 하더라도 저를 비롯해서 몇몇 의원님들이 공수처 법안을 들고 의사과를 갔습니다. 그 의사과 앞을 다 점거하고 인해 장벽을 쌓아가지고 저희들이 가겠다고 했을 때 철저하게 막았던 게 누굽니까? 자유한국당의 당직자들, 의원들, 보좌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불법이 없었다고요? 아니 그리고 그 경호권이 발동됐었습니다. 그때는 경호권이 발동돼가지고 방어원들이 불법 점거하고 있는, 감금하고 있는 그 의원과 문을 열려고 하기 위해서 빠루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 공무집행을 오히려 방해한 게 자유한국당이었었는데 마치 이거를 뭐 민주당이 무슨 불법으로 무기를 쓴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저항을 얘기를 하는데요. 이 사모임의 문제는 바른미래당 내부에서 결정한 문제이고 2003년 헌재에서는 그건 정당 내부에서 할 문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국회법에서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아니 한국당이 이거에 대해서 법률 해석권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가처분 신청했고 권한쟁의 심판 청구 소송 냈으면 그걸 기다려야 될 문제지 이거를 이유로 해가지고 온갖 불법들이 용인되는 사회가 어디 있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요. 너무 엉터리가 정당 너무 예산 많고, 심판 청구가 있었습니다. 너무 엉터리가 많아서요. 정당 예산 그걸 일단 제가 너무 엉터리 지금 말씀 많이 하시기 때문에 정당 예산 청구도 150만 넘는데 이것도 조작설을 제기하신 거에 대한 어느 국민들이 이해를 하겠습니다. 네네네. 이 부분 한번 여쭤보는 게 좋지 정당 않을까 예산 싶은데요. 무슨 그 조작설 저는 그런 건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아니 의원님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말하는데 나경원 원내대표가 말을 등장해서 조작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이렇게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안 되죠. 네, 그러니까 이거 당의 원내대표는 조작설을 제기하고 아니, 이건 개인적으로 의원님은 저희가 아니라고 얘기하고 말씀 잠깐 국민들 드리겠습니다. 우롱하는 겁니까? 지금 아주 신이 났어요. 자. 왜 신이 났냐면 지금 너무 희희낙낙입니다. 민주당은 한국당 해산하는 거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한국당만 없어져 주면 세상이 다 내 손 안에 들어있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국민청원 아마 제 생각에는 앞으로 계속 더 올라갈 거예요. 5월 20일까지. 그러면은 아마 더 희희낙낙할 겁니다. 그런데 그 희희낙낙 속에 국민의 눈물과 한숨이 있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저는 이런 식으로 지금 민주당이 일방통행, 독선, 독주하면 비록 국민청원에 들어가려고 그러면요. 무슨 아이디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런 것과 맞대결해서 갈등 지금 조장하려고 그러는데 거기에 못 들어가는 지금 민주당 해산 청원도 하고 있던데 이런 식으로 해서 숫자로 비교해가지고 마치 나라를 갈라치기 하고 갈등으로 몰아넣고 이러는 거 저는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결국 국민의 심판은 내년에 있습니다. 내년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까지 한번 좀 더 진지하게
국민들의 마음이 정말 어디로 가는지 우리 정말 가슴을 열고 한번 정당에 대한 평가는 법이 아니고 사실은 선거로 선거라는 해야 거죠. 되는 그리고 지금 네. 만약 그 말이 맞다면 여론조사도 8배 차이, 10배 차이 나야죠. 네. 그럼 여론조사는 이렇게 지금 민주당이 일방 독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권력을, 권한을, 입법, 사법, 행정을 다 한 손에 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론조사는 6, 7%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여론조사 기관의 질문도 묘한 질문들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6, 7%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이것을 저는 명심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불법 사보임은 쉽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 패스트트랙을 태우기 위해서 위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개특위 위원들. 반대를 하려니까 그걸 끄집어내서 바꿔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불법 사보임인데 이게 지금 불법인데 불법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국회법에는요. 국회의원 의사에 반해서 불법 사보임을 하는 거 이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뭐 TV에서 보면 민주당 의원들이 너도나도 나와서 이런 사보임이 있었다 그러는데 그거는 본인 의사에 따른 사보임이었어요. 지금 이거는 왜 그러면 그 오신환 의원이 그렇게 회의장에 들어가서 나는 쫓겨나지 않겠다. 나를 넣어달라고 그렇게 소리를 질렀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불법 사보임을 근거로 해서 이번 패스트트랙 법안이 올라갔기 때문에 원천 무효라는 걸 주장하는 거고요. 그거는 이제 어쨌든 네. 헌법재판소에 이제 청구를 해놨으니까 그다음에 그 결과를 그 기다려보는 것이 결과를 아닌가 기다리시면 싶어요. 될 어쨌든. 겁니다.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거를 네. 핑계로 해가지고 국회를 불법 점거하고 기물 파손하고 회의 방해하는 아니 것이 기물 어떻게 파손을 용인될 수 아니 있습니까? 기물 파손을 한 거는 그건 아니죠, 민주당이고요. 의원님. 민주당이고요. 사보임에 대해서는 한국당이 법의 빈손으로 판결을 누워서 기다려야 될 문제지. 아니 빈손으로 그거 누워서 이유로 해가지고 우선 국회를 난장판 만들고 그러니까 회의 방해하는 게 용인되면 국회를- 되겠습니까? 자, 저도 현장에 그러면은 있었습니다만 사보임 한 번 더 하면 국회 불태우고 이것도 정당하다고 주장하실 건가요? 자, 이렇게 극단적으로 주장하고 자기 주장을 그러니까 저렇게 안 되는 하니까 겁니다. 그게 민주당이 제가 어제도 얘기했죠. 작년에요 고질병이에요. 이런 일이 고질병. 있었습니다. 저 작년 병을 10 고치셔야 돼요. 작년 저 병을. 18년 7월에 김진태 의원이 법사위였는데 네. 정무위로 배정이 됐습니다. 그때 김진태 의원이 그런 말을 합니다. 제가 얼마나 미웠으면 멀쩡히 있는 사람을 법사위에서 빼서 정무위에 배정했겠냐라고. 그게 강제 아니- 사보임의 아니, 원조는 이것도 또 엉터리예요. 자유한국당입니다. 자, 저렇게 2001년에 제가 김웅신 얘기하겠습니다. 의원도 얘기를 했고 자, 의원님. 어쨌든 그거는 정당 의원님은- 내에서 용인되는 문제이지 의원님 잠깐만 정당 내에서 엉터리를 용인될 얘기하는 거 보셔야 문제이지 되겠습니다. 다른 당이 왈가왈부할 문제가 아니라는 자, 겁니다. 의원님, 저희 보통 의원님 이제 초선이시고 저도 초선인데 몰라도 너무 모르시는 것 같아요. 전 2년 동안 한 상임위하고 두 번째 상임위에는 바꾸든 바꾸지 않든 워낙 이 경쟁률이 치열한 데가 있기 때문에 원내 수석이랑 원내 대표랑 상의를 해서 합니다. 그럼 자기가 원하는 데 다 못 갑니다. 저도 제가 원하는 데 못 갔어요. 그러면은 강제로 배정이 됩니다. 저도 강제로 미방위로 배정이 그거를 됐습니다. 누가 불법이라고 하지 잠깐만 않습니까?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뭐냐면 아니 말씀하시는데 정당 내에서 잠깐만요. 그거는 정당이 알아서 할 자, 문제이기 오늘 왜 때문에 이러십니까? 문제를 걸지 않는 겁니다. 야당 말 좀 합시다. 아까도 야당 말 좀 오신환 의원도 합시다.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오신환 말- 의원은 잠시만요. 아니, 18년 잠깐만요. 11월부터 그 상임위에 있었으면 자, 사개특위에 말 좀 하시자고요. 임시회 회계 중에 개선할 수 알려주세요. 없다라는 법조항과 알려주세요. 전혀 해당이 안 되는 사안이에요. 좀 알려주세요. 자, 여기에다 여기까지 가짜 돼가지고 불법이라고 얘기하는 시간이 별로 안 거는 남았으니까. 저는 말이 안 되는 거고요. 네, 이거는 알겠습니다. 그 정당이 판단해서 정당이 알아서 할 문제이지 이걸 가지고 불법이라고 자. 하고 이게 불법이기 때문에 다른 잠시만요. 모든 불법 행위가 용인된다라고 하는 자. 거는 어떤 궤변입니까 자, 이게? 궤변이 아니고요. 네, 저기- 우리 네. 저는 궤변이 민정 아니고 의원님 모든 데는 국회 자, 회의 말 좀 방해죄를 합시다. 명백히 말씀 좀 합시다. 범했고 말 좀 이것에 대해서 합시다. 자유한국당 보좌진들이 얼마 지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강의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나요?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의원님도 두려워하지 않나요?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야, 전혀 그러면 두려- 지금 이렇게 아니 야당 보좌진들끼리 의원으로서 대나무 숲에 올리고 잘못된 카톡이 잠깐만, 돌고 있는 건 좀, 뭔가요, 얘기 좀 그러면은? 얘기 좀 하자고요. 자, 저희가 지금 민주당 의원님들이 지금 우리 그 장병원 의원님이 원내대변인이세요. 그런데 지금 뭐라 그러냐면 무슨 우리 의원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다. 또 보좌진들이 숨고 있다. 어쩐다 저쩐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굉장히 해서는 안 될 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정치가 극단으로 치닫고 있고 이래도 서로가 예의라는 게 있는 겁니다. 저희는 야당으로서 야당 국회의원으로서 불법에 저항하기 위해서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서 또 야당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불법이라고 하시니까 잠깐만 얘기 좀 그렇습니다. 하시자고요. 왜 회의 얘기 좀 방해죄라고 알려주세요. 국회 손집법 아니 얘기 좀 하시자고요. 명확히 있는데 얘기 좀 하시자고요. 이거를 두분 어떻게 다 저희 시간이 당이 좀 불법이라고 하시자고요. 얘기를 합니까? 얘기 좀 하시자고요. 불법을 당당히 한 범한 거고요. 것은 얘기 좀 자유한국당이잖아요. 왜 하시자고요. 의원들의 회의장 진출입을 막습니까? 그게 왜 불법이 의원들을 아닙니까? 못 들어가게 합니까? 누가 왜 못 문을 막고 못 들어가겠습니까? 들어가게 합니까? 왜 저희가 회의 시간을 안 사개특위 회의에 알려줍니까? 들어가려고 왜 막아준 건 장소를 누구였습니까? 안 알려주는 지금 시간이 겁니까? 지났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장소를 알려줘야 들어놓고 되고요. 몸으로 막았지 그다음에 않습니까? 시간이 불법 지났습니다. 사보이면 분명하고요. 이제 그만하십시오. 저런 식으로 일방의 짧게 목소리만 마무리해 있다면 이 주십시오. 나라가 네. 정말 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더 이상 그러니까 국회에서 아니, 이런 불법 행위가 용납돼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불법을 저지른 거는 민주당이고 우리가 무슨 민주당입니다. 불법을 저질렀습니까? 민주당이야 의원가를 점거한 게 우리 상당이고요. 당이었습니까? 이거 팩스에 불법에 들어오는 저항하기 법안을 위해서 손으로 탈취한 게 이은재 불법에 의원이었지 저항하기 저희 당의 위해서 의원이었습니까? 잠시만, 이제 왜 마무리하겠습니다. 3처가 의원가에 자, 들어가 있는 마무리하겠습니다. 한당 저 의원을 카메라 제 들어가겠습니까? 원샷 잡아주십시오. 네. 자, 오늘 갑자기- 정치화정령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너무 뜨거워서 제가 사실 제지를 못했지만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 제 진행을 너무 방해하시면 회의반이죠. 특단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진화법을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치화정령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정재 자유한국당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열띤 토론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홍영표 대표한테 혼나.